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승리를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엿새 만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여 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0.7%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엿새째 이어지는 사자는 계속됐지만 기관 특별히 투신권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자, 시장과 종목 그리고 전략에 관한 모든 것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챙겨봤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전략, 분석 등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대결을 펼쳐서 왕 중 왕을 가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림과 동시에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고 있고요. 또한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는 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오늘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의 멘토님 먼저 인사를 나눌게요. 주병선 그리고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주병선 그리고 김혜동 전문가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릴게요. 주도주와 세력주만 공략한다.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주도주만 신화, 주병선 소장의 멘토링이 지금 공개됩니다. 돌파갭과 상승 추세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이평이론,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구사한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자, 그렇게 오르고 금요일날 조정도 안 받더니 오늘 드디어 엿새 만에 약간 숨 고르게 들어간 코스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간 더 견조해 보이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시장 분석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종목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주변선 전문가님,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수급에서 힘겨루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중화기, 화학기계가 좋다고 했는데 화학주에도 오늘 좀 매물이 나왔어요. 네. 이 앞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게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야가 분명합니다. 개인 투자자하고 외국인은 꼭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개인과 외국인은 꼭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기관이 손을 들어주는 움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요, 결론적으로 개인은 매도였죠. 뭐 별 많은 매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매도였고요. 외국인은 매수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한 거죠, 서로 간에. 예.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여야 같습니다. 네. 그러는데 기관이 오늘 매도로 아침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오후에 갈수록 매도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관의 의도대로 지수는 하락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자기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거고요. 기관은 좀 쉬었다 가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아직 대선은 11월이다. 좀 쉬었다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주가 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기관이 중국 관련 민감하게 이쪽을 기관도 이제 그런 생각이죠. 네, 그동안에 제가 중화기 얘기를 한 달 전부터 했었잖아요. 네네. 네. 결국은 기관은 한 달 전부터 중국 관련 화학과 기계를 알게 모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1차 매집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소문 나기 전에 일단 좀 숨고르기 하는 단계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하반기에 주도주는 중국 관련 화학과 기계가 분명하니만큼 잠깐 쉴 때 도리어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화기 단기 조정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혜동 전문가님, 역사적 주요 변수가 됐었다.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열기를 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네. 우리가 과거 월드컵을 한번 좀 연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월드컵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 이후에 이번에도 또 올림픽에서도 일을 해냈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동메달. 또 그 경사스러운 일인데, 또 주가는 올림픽처럼 또 경기 부양이 이렇게 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적인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낙폭 과대냈던 그 우량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차원에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줬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수가
좀 그 과대 상승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시장의 손바뀜이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관이라고 부르는 증권회사가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이 굉장히 감소를 했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종목군들별로 많은 수익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대형 우량주들도 낙폭이 과대된 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닥을 친 종목군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또 지금과 같이 조정이 올 때 많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수 관련된 어떤 지수를 보기보다 종목을 보자. 뭐 낙폭과대 우량주도 사실은 잘 고르면 많다 하셨는데 네. 오늘 코스닥이 조금 견조해 보이고 오랜만에 같이 관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폭이 과대했던 종목이 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코스피 대형주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또 대선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렇게 또 과거 테마와 같이 좀 형성을 하면서 좀 빠르게 상승을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잘 몰랐던, 그리고 최근에 좀 뜸했던 테마주들의 얘기가 다시금 좀 돌고 있는데, 네. 김혜동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뭐 언급이 좀 되고, 좀 형성으로 괜찮겠다 하는 테마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선 관련 테마를 집중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아직 뭐 이렇게 좀 다 해먹었다. 뭐 이제 그런 끝났다. 얘기들도 예. 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아직 그 장기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남지 않은 대선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우리가 요렇게 그 대형 우량주들이 한번 조정이 올 때 다시 한번 테마주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또 그동안 손실 나셨던 거 만회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대선 관련 테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잘 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언제나 여쭤보기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장은 바로 올라줄지 내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주변선 전문가님? 네, 상승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은 곧바로 일단 하루 쉬고 오를 거다. 이유는 잠시 후에 듣고요. 김혜동 전문가님은요? 저는 지금과 같은 사태라면 그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만 추가 조정이 아니라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기가 조정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 투신권이 사는데 투신권이 골고루 다 산다. 모든 업종에 다 관심을 보인다. 이거는 가는 거다. 용비어천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투신권이 발을 빼는데도 왜 내일장 상승으로 보세요? 투신이 발을 뺀다. 네, 발을 뺀 게 아니라 네. 호흡 조절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예. 투신은 우리나라 투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네,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다우 지수하고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가 조정의 냄새가 납니다. 이 조정의 냄새를 제일 먼저 맡는 게 투신이죠. 그래서 투신 입장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조정의 냄새를 맡은 거죠. 네, 최고의 프로가 최고의 냄새를 맡아서 당분간 호흡 조절을 좀 하자는 건데요. 자, 봅시다 그러면. 미국의 다우하고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투신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외국인일 겁니다. 외국인은 오늘 다 샀어요. 전 업종을 사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전 종목을 다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자기 나라가 조정의 냄새가 나는 걸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외국인들이? 아니죠. 조정을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심한 조정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기관은 왜 그 냄새를 맡고 한 발 호흡 조절하고 있을까요? 어찌됐든
수익률 게임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정은 일단 피하고 보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조정은 깊지 않다고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네. 그 증거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의 다우지수하고요. 미국의 다우지수하고 유럽의 3대 지수가 조정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조정은 냄새가 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오늘 전 종목과 전 업종을 다 샀다는 것은 조정은 깊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오늘의 하락은 내일의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간에는 외국인들이 뭔가 부양책이 나오기 그 전후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고 정말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일단 시한부적으로 더 사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코스피 한 2천은 목표로 삼는 것 같다. 뭐 추가 매수 여력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제가 이 앞주에 용비어청가를 불렀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앞주 월요일 날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는 1880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1880일 때 1900도 안 갔는데 2000 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간다는 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프로들이 2000을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저의 시황관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프로들인 외국인과 투신의 시황관은 여전히 2000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기관이 판다고 해서 절대 2천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깐 좀 쉬는 것이다. 숨을 고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김혜동 전문가는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2천을 역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만약에 이제 좀 찍는다면 바닥 다지기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고 이제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좀 압축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반드시 좀 나와주거든요. 차트를 좀 한번 좀 코스피 차트를 한번 좀 보시고 좀 말씀을 나누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우리가 과거 5월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대세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7월 25일자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쉴 새 없이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건 과거 전고점 대비해서 쌍봉을 좀 이루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적인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뭐 1900포인트 이후부터 과열이니 아니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갈림길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지점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적인 변수와 국내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좀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렇게 대형 마트만 가더라도 전년도까지 필요 없고 저번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물가가 좀 저렴했던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이미 경기에 비해서 선반영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과열권에 있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지수를 뭐 이렇게 예측하고 맞추는 것보다도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약간 이제 높였을 뿐, 박스권 상단에 거의 다 1950 라인이면 많이 오지 않았느냐? 예, 지금 여기 추세적으로 요 라인을 뚫고 이렇게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해외적인 그런 뭐 리스크라든가 지금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경기가 좋을 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자체에서도 경기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고 실질적인 경제 필요적인 요소들, 실물 지표들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지금 감세 정책이라든가 하나라도 더 절약하려고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히 어떠한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사실은 부양책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올랐다. 단기 과열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정말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